네. 최근 지표 이야기도 끊임없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발표됐던 6월 수출입 물가지수가 4개월째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다가 꺾였습니다. 여기 앞서 나온 대로 환율, 유가, 여러 가지 반도체까지도 영향을 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이광무 전문가님이 수출입 물가지수, 수출입 지표와 또 물가에 있어서도 어떤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 건지. 우선은 이제 수출입 물가지수는 수입량과 네. 또 수출의 양을 비교해서 지수화 만든 건데 이게 수입과 수출에 대한 추이로 해서 앞으로에 대한 우리 경기에 대한 물가를 예측하는 그런 형태의 지표로 쓰이게 됩니다. 그 품목들의 그러니까 가격 변동이 다 이제 반영이 되는 지표인 네, 거죠? 모든 산업들에 대한 수출입 동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반영이 되는데 오늘 내용들 보시면 유가, 환율, 반도체 영향이 좀 크다라고 여기 나온 거는 일단은 우리나라의 또 유가, 환율, 경기 동향 지표에 상당히 영향이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요. 네네. 우리는 일단 이 무역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쵸. 대미라든지 대중이라든지 그 밖에 주요 국가에 대한 무역으로서 이 경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우선은 유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 5월 달 초반 때부터 해서 급격하게 좀 빠진 경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6월 달에서야 이제 반등을 좀 준비를 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사실 이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생산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저하되었고요. 그리고 또 환율도 사실 최근에 와서는 좀 변동성을 크게 보이고 있는데 네. 우선은 이 가장 크게 이 무역에 대한 포인트가 큰 것은 IT 쪽입니다. 네. 오히려 환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네. 좀 나타날 수 있는데 네. 그 부분들이 일제히 반영된 게 또 6월 달이에요. 네. 지금은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IT에 좀 영향은 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다만 환율에 대한 변동이 또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은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또 불안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 불안이 6월 달에 이 수출 물가 지수에 영향을 크게 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또 한 가지가 반도체 영향이 크다라고 여기가 뉴스화되었는데 맞아요. 디램, 네. 가격들이 다 떨어지게 되면서 이 수출 네. 물가지수 떨어진 게 이번에 영향이 컸다. 아무래도 전체 시장의 규모에서 반도체에 대한 수출 또 반도체에 따른 영향, 원자재 공급 이런 것들이 모두 가장 크게 역할이 크기 때문에 네. 산업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반도체는 중요한 산업이다라고 네. 할 수 있겠고요. 네. 일단 이 경기에 또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경기가 확장되거나 수축되거나 이 부분들에 가장 민감한 게 또 IT이고 반도체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경기가 확장돼서 이 수요가 많아서 다시 한번 소비로 전환이 된다라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진행되는 것이 전기전자. 그러니까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IT 상품들이 가장 먼저 소비의 대표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와 같은 흐름을 본다라면은 기업들 입지에서도 가장 먼저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또 반도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의 영향을 이 부분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고요. 네. 다만 이제 지난 이 수출입 물가 지수에 대해 보다는 네. 앞으로에 대한 추이를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우선은 이 유가 일단 반등 추세에 나타나주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안정세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후에 유가도 안정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 예. 경기에 대한 회복세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좀 변동성이 좀 크게 진행되는데 맞아요. 5월이 거의 90원대에서 네. 말씀하신 대로 6월에는 뚝 떨어지면서 50원대까지도 내려앉았거든요. 근데 이 네. 부분도 이제 안정권에 접어들면서 괜찮아질까요? 안정권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게 일단 우리 증시에 이 악영향이 되었던 환율에 대한 영향이 미국에서의 금리 변동에 대한 불확실성 또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사실 이 부분들은 해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환율에 대한 리스크는 조금 완화될 것 같고 다만 일본과의 경제 마찰이 장기화된다는 거는 외국인들 시선에서 우리나라가 또 일본도 마찬가지겠지만 불안정한 시장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환율에 대한 변동이 아직까지는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다만 대외 변수들은 사라졌기 때문에 급격한 반등 추세에 대한 추이는 조금은 사그라들 것이다. 그래서 1,200원대까지 올라가는 환율에 대한 변동은 예상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네네. 다만 1,170원, 1,190원 요 사이에서는 네. 계속해서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그동안에 이 반영되지 못했던 감산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6월 이후부터 이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네. 반도체에 대한 수출입에 대한 동향은 조금 더 개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6월 달의 수출 물가 지수는 사실은 저조했지만
다음부터 나오는 수출 물가 동향은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행지수로 파악을 해주셨고 일단은 일시적이었다라는 평가도 같이 나오네요. 김윤태 전문가님은 수출입 물가지수가 떨어진다는 건 당장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다라는 것을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미를 좀 파악 더 해주세요. 네, 가장 중요한 섹터가 세 가지 다 맞습니다. 첫째가 우리 산업의 20%가 수출이 네. 반도체가 20%입니다. 가장 큰 섹터인데 반도체가 말씀하셨지만 이 수출입 동향 지표라는 게 6개월 단위로 합니다. 매달이 아닌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전체 산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200 몇 가지 산업이 섹터가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중간에 변경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1분기, 1, 2분기 어떻습니까? 품목, 그러니까 집계는 매월 되지만 그 품목 변경이 네, 6개월 품목 단위로 변경 된다는 자체 6개월 만에 하다 보니까. 말씀이시군요. 근데 예, 예. 어떤 경우도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석유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네네. 여기가 첫째 석유요. 자, 석유 같은 게 오일 값이 변동되다 보니까 최근에 1, 4분기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 자그마치 11%가 빠졌어요, 유가가. 작년에 급락을 했다가 급반등을 했어요. 올 연초하지만 다시 빠졌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석유는 우리가 가장 큰 게 석유는요. 외국에서 거의 100% 다 사와요. 네. 수입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포션은 수출로 나갑니다. 예. 또 하나가 반대로 수입으로 나가죠, 지출이.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국내 쓰지만 상당 부분을 더 많이 가공해서 팝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석유자원 우리는 수출국이에요. 원유 수출국이라는 소리 듣습니다. 유가 때문에 수입 물가뿐만 아니라 수출 물가 지수에도 반영이 예, 된다는 반영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시네요. 또 하나가 수출에 가장 민감한 것 중에 하나가 환율인데, 네. 자, 환율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한국의 경제, GDP예요. 그렇죠. 예. 네, 근데 한국 경제가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만 안 좋은 거고 외국은 다 호황이란 말이에요. 주변 경제국들은 일본과 미국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 우리나라가 디밸류에이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안 좋으니까 경제 지수가 더 안 좋은 거고요. 자, 최근에 한일 관계가 악화되다 보니까 아직 끝은 아닙니다. 이제 시작 협상을 하고 있는데 언제 될지 몰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최근에 나온 게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네. 한국선 2.4, 2.5% 얘기하고 있지만 외국선 2% 얘기했어요. 근데 최근에 S&P부터 시작해서 모건스탠리 전부 다 한 얘기가 1.8% 얘기 나와요. 성장률 하향 조정이 계속 네, 나오죠. 하향 조정인데 1.8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도 옵션을 걸었어요. 왜? 만약에 지금처럼 한일 간의 관계가 냉랭한 게 더 지속된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GDP 성장률이요. 이렇게 크게 폭이 갭이 생긴다 그러면은 반드시 뒤따르는 게요. S&P나 무디스 이런 데서 신용등급 하락이 나와요. 신용등급 하락 이슈가 논의가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물론 지금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높습니다. 높지만 우리가 외국서 채권을 발행할 적에 또 네. 외국서 돈을 갖고 있을 적에 이게 콜금리가 외국서 리버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불안해지게 되면 그럼 원달러 환율 또 하락으로 이어질 수 그렇죠. 있잖아요. 또 하락할 수 있으니까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면서 이게 굉장히 이슈가 큰데 지금 네. 전 세계 이슈는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아니에요.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탑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게 그래서 상관관계로 유가, 반도체 산업, 그다음에 환율 결국 뭐다 한국의 경제 지표 다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수출입 그렇죠. 동향이라는 게 지수가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게 경제 지표가 정말 안 좋다. 체감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요.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말씀대로라면 지금 당장 환율도 좀 불안하고 반도체 네. 물가 지수도 좀 불안하기 때문에 7월에 바로 또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네, 하네요. 그래서 선별적으로 아마 정부에서도 네. 아마 이달에 다음 주죠. 그 금통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네. 여기서 선별적으로 하면 조치를 취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 향방이 또 여기에 영향을 주겠습니다만 일단 경기 동행지수로 파악이 되는 수출입 물가지수가 이 세 가지의 삼중고에 시달리면서 밀렸다 이렇게 해석을 좀 드렸습니다. 지표들 다시 한번 좀 체크 필요하겠고요.